자리에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매번 이런 첫 강의, 사업 설명이라고 하는 강의가요, 저는 제일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첫 인상이고 처음에 이 비즈니스 보여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되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좋은 강의 한번 들었다 라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첫 번째 강의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또 부담을 가지면 강의가 잘 진행이 안 될 거잖아요. 편하게 해도 되겠죠? 네. 좀 편하게 하면 가려주세요. 좀 너무 오픈돼가지고. 무엇인가를 알아볼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처음 알아봤을 때 결정은 하지 않았어요. 한 17년 전이죠. 자, 월드컵, 한일 월드컵 그 시기에 이석을 알아봤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과거에 어떤 제가 봐왔던 것들이 있고 만나왔던 사람들이 있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는 다 그냥 뭐 그런 비즈니스, 어떤 사람들이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실패하고 안 되니까 뭐 하는 비즈니스. 아니, 당신들 얘기로 진짜 제품이 그렇게 좋으면 광고에서 팔면 되지. 이게 쉬운 방법 아닌가요? 광고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돈 많이 버는데 왜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그죠? 뒷구녕으로 자기들끼리 그렇잖아요. 저희 형도 처음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전혀 외모랑 안 어울리게 화장품만 이렇게 집에 들고 온 거예요.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이고 한 번도 못 들어간 제품을 왜 그러면은 파는 거야? 제품을 어떻게 팔아, 남자가, 게다가 젊은 남자가? 이런 굉장히 많은 오해 속에서 이 비즈니스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뭐 다시 일반적인 직장 생활, 직장인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또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직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 2, 3년 정도 다니시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겠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빠르게 받았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를, 어서 오세요. 저 좀 가려주시래요. 아까 그 소개시켜준 분이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제가 좀 민감하고 예민해요. 그래서 처음 강의가 부담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강의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쭉 얘기하다 가면 저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뭔가 강의가 끝났을 때 뭔가 소통이 되었다, 이야기가 되었다, 대화가 되었다, 이런 느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강의는, 여기는 진짜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막 째려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저렇게 째려보시면 왜 오셨을까? 강의도 안 듣고 카톡을 보거나 째려보거나 차라리 주무시면 괜찮아요. 자면 신경이 안 쓰여요. 그냥 주무시나 보다, 나 시원한 데서. 근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고 소통을 하다 보면 과거의 저의 기억이 생각나기도 해요. 첫 번째 제가 강의에 왔을 때는 열린 마음이 아니고 닫힌 마음이었어요. 그때 강의를 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형이 도대체 이 비즈니스를 왜 할까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뭔가 실력을 쌓고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면 형을 빼내와야지. 이거 안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어떤 마음 때문에, 닫힌 마음을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 들렸던 거죠. 제 주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단계라고 얘기했어요. 이상한 일 아니야.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야. 물건 파는 거야. 많이 잘 파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엄청나게 잘 팔게 생겼잖아, 제가. 그렇죠?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고 뭔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또 어떤 얘기 있어요? 먼저 한 사람만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즈니스는 벌써 끝났어, 다. 지금 뭐 이렇게 이 비즈니스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다 알잖아.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주변에서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정확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아보시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가서 진짜 이 회사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설립자도 한번 만나보시고 질문들 있으시죠? 그런 질문들을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그 답을 한번 구해보고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사업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나한테 기회냐 아니냐보다 내가 이유가 있느냐예요.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지금 삶이 만족스럽다? 괜찮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 도구를 활용할 이유도 없고 뭐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 그건 그냥 두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유가 생겼다는 저한테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3년 뒤, 5년 뒤에도 계속 이 생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동업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벤처회사를 차렸고 나름대로 열심히 제 인생에서 누스킨 외에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처음이었어요.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요 회사에서 자고 먹고 제가 제 돈으로 투자를 하고 제 일이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것으로 성공을 해야겠다, 많이 팔아야겠다. 그리고 거의 전 지금도요 그 락구락구 침대라고 아세요? 네. 전 보기도 싫어요. 거의 1년 반을 거기서 자거든요. 그 라면도 돈 아끼려고 매일 한 끼 정도 라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성탕면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 아닙니다. 네. 그때 당시 다른 라면보다 몇십 원 쌌어요. 그거 아껴서 뭔가 프로그래머들 월급 주고, 그죠? 뭐 이렇게 거래처들 만나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이런 돈이 많은 상태에서 뭔가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저 나름대로 1년 반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게 망한 거예요. 그때 당시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 돈 투자됐던 금액, 손해봤던 금액이 크다는 느낌은 없는데 그때는 저희 인생의 전부였어요. 모아놨던 돈이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대출 받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시리에 빠졌겠죠. 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것도 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후 우울증이 있으신 분하고 대화가 아주 잘 돼요. 감정이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이 아이 때문에 인생을 바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와중에 제가 봤던 책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었어요. 형이 추천해줬고 그 책을 쭉 보는데요, 뭔가 하나씩 찾아지는 게 정립이 되는 거야. 이게 혼자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자산을 형성을 하고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평균 3-4번 정도 망해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구나. 망하면서 뭔가를 배우는. 최근에 저희 딸이 그 11살이고 아들이 10살인 아들이 있는데 11살 딸이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뭐 피아노도 치고 싶고 악기도 배우고 싶고 뭐 가야금도 치고, 얘는 체육도 하거든요. 스케이트도 타고 미술도 하고 이거 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갑자기 한 일주일 전인가요? 아빠 나 장사를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라, 장사 계획서를 가져와라. 이거 하나. 왜? 아빠가 투자자잖아요. 자꾸 뭘 사달라는 동대문 같이 가자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인나이 뭐 이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 거라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빠한테 네가 알려줘야지. 그래서 투자 계획서 갖고 오라는 거 하나랑 책을 딱 3번만 보고 한번 시작해보라고. 그 나이 때만 뭐 유튜브로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책 한 3번 보라고 한 그 책 중에 한 권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자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할 때 정말 중요한 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1년 반 동안 회사에서 먹고 자고 돈 아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 망했어요. 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외부의 어떠함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거래처 때문에 뭔가 이게 돈이 돌지 않고 이 아이템을 받아줄 만한 유통업체가 없고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탁월하게 개발을 못했어요. 투자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좌절하고 있을 그때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요사키가 어디서 열심히 일하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뭔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택하기 이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거나 내가 선택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제한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중반부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책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 아니에요. 그냥 경제학에 관련된 책이고, 본인이 어릴 때 부자인 아빠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고, 가난하긴 하지만 교육가 집안의 아버지, 친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고,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거고, 본인의 경험과 본인이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실패, 그리고 성공담, 그리고 부동산을 하면서 뭔가의 어떤 자본을 다루는 것, 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그냥 쭉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중반부에 보면 2권의 중반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겠죠. 저한테는 되게 호기심이 없어요. 형이 하고 있는 그거, 내가 다단계라고 알고 있는 그거, 그냥 물건 팔고 사람들 뭐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거. 근데 형은 왜 할까? 이게 항상 호기심이 없거든요. 형이 그런 일을 하실 사람이 아니거든요. 형은 개인적으로 이 비즈니스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 비즈니스 하기 전에 택배회사 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택배가 뭐 이렇게 이만큼 잘 되지도 않았고 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조그만한 어떤 영업소 같은 거를 인수를 해서 팔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적자였어요. 매달 적자였고 팔 때 손해보면서 팔았어요. 그 모습 보면서도 사업이 혼자 개인이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겠다. 물론 매력적이고 뭔가 배울 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이 책을 보면서 이해가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왜 그게 매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많은 질문 받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따로 쓴 게 부자 아빠 비즈니스라는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은 반드시,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몇 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 로버트 키요사키도 이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그냥 자기는 자기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고 부동산을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구는 일반 비즈니스 성공한 친구예요. 그 인테리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빌딩이 뉴욕의 빌딩을 갖고 있고, 뭐 존경도 받고 있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의 뭐 이렇게 박수도 받고, 가족도 행복하고, 그런 친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후반기 인생을 완전히 다 쏟아붓겠다, 이 얘기를 해요. 호기심이 된 거죠. 이게 또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요, 뭔가 호기심, 기회다라고 여겨지면 끝까지 알아봐요. 끝까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근데 대부분의 성공하지 못한 사람 한 번 듣고 다 안다고 얘기하죠. 한 번 듣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한 번 듣고 다 안다고 생각할까? 그게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만났던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주변인들에 의해서 뭔가 가치관이 형성이 된 거죠. 이게 필터예요. 필터. 그래서 무엇을 보든 어떤 생각을 하든 이 필터로 거르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는 거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죠. 예전에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요. 혹시 타블로 아세요? 타블로? 좋아하시나요? 타블로? 저는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이슈가 되던 데가 있었죠. 타블로가 막 이렇게 세간의 이슈가 돼서, 그 이슈의 핵심이 뭐였어요? 이 타블로라는 가수가
가수인데 뭐 노래도 하고 가수로서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이 가수가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나왔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진짜 나왔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궁금하면 못 참는 습관이 생겼어요. 호기심이 든다? 끝까지. 저 그때도 한참 열심히 일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진짜 나왔을까? 나왔으면 나온 거지 왜 안 나왔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걸까? 반대 진영이 있고 옹호하는 진영이 있고, 이들의 어떤 생각은 뭘까? 의견은 뭘까? 무엇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걸까? 이게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약 한 달 동안요, 매일 30분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나왔을까? 그래서 안티카페에도 가입을 했고요, 옹호 카페에도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다 분석한 그날에 올라온 글들을 쭉 보셨고, 한 3주가 지났는데 결론을 내렸죠. 졸업한 게 맞다. 왜? 모든 증거가 나온 것을 지목하고 있어요. 출입국 관리, 소에서 나온 증명서가 있죠, 졸업장이 있죠, 교수들의 증언이 있죠, 친구들도 있죠. 증거가 너무 넘쳐요. 근데 안티카페에서 쭉 얘기를 듣다 보면요, 그 얘기를 쭉 보잖아요. 안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에 들어가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정말 핵심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이해해서 믿거나 많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제 경우가 그랬어요. 스킨을 알기 이전에 주변에 뭐 다단계 하는 사람, 피라미드 갔다 온 사람 이렇게 가다가 구경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걸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 믿음도 사실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합니다. 제가 이 사업설명 서두에 어떤 얘기 드렸어요?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유. 저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성공의 도구가 필요했고, 뭔가 이렇게 살아서는 5년 뒤, 10년 뒤 내 인생이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똑같다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빚을 진 상태고 직장에 다시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도 이거 뭐 언제 갚겠냐. 단순히 계산해보니까요, 10년도 넘게 걸리겠는 거예요. 월급 뭐 쓰기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해야 되는데, 뭐 원금이 이자를 막 아끼려 가고 너무 이렇게 커지고 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답. 그러니까 분명 명확한 이유가 생겼죠. 성공해야 돼요. 5년 뒤의 인생, 10년 뒤의 인생을 지금과 같아서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보다 보니까 의심하는 거 괜찮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이게 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뭔가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나? 제품이 좋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자기는 평생 이것만 쓸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거 쓰고 뭐 다 뒤집어졌다더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가 맞냐는 거예요. 뭐가 맞냐는 거죠. 시작은요, 이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에서. 내가 만약에 진짜 성공하고 싶다, 정말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5년 뒤, 10년 뒤 정말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을 이제 하나씩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강의요, 두 번째 1년 반 뒤에 들었던 강의가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비슷한 강의인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요, 내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겠다, 이 마음으로 들은 거고, 첫 번째 강의 어떻게 하면 형을 빼내올까, 이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전문가는요, 어려워요. 그죠?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물어보기도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렇게 목에 뭐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면 바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인터넷, 네이버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옆집에 그 의대에 다니는 애, 지금 물론 중퇴하긴 했지만 의대 다녔던 옆집이니까 바로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걔한테.
걔가 한 3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중퇴하네. 딱 만져보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암이네요. 2학년 실습 시간 이런 거예요. 이거 딱 이 모양과 크기가 후두암하고 똑같아. 일치해요. 100% 확신합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발등에 물 떨어졌죠.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암인데. 그래서 어렵게 전문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큰 병원에 있죠. 큰 병원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특진비도 내야 되고, 그죠? 아침에 막히는 시간에 가면 저도 어머니 아프실 때 대학병원 큰 병원을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거리인데 어떤 데 2시간, 3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교수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가끔씩 가면 무슨 뭐 이렇게 외래 나갔다 오고 해. 그리고 검사하면 그 검사 받는 데까지 1주, 2주, 3주일 기다려야 돼요. 그죠? 동네 의원은 너무 편하죠. 예약 안 하고 가도 돼요. 그죠? 근데 그래서 특진을 요청한 거예요. 그 대학 교수님이 쭉 만져보더니 이 심증은 있지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확실하게 한번 검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CT도 찍고 뭐하고 다 검사 결과를 딱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뭉치셨나요? 뭉쳤어요. 좀 쉬다가 하세요. 똑같은 건데도요. 전문가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잘한 건 뭐예요? 이 사업을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봐야겠다. 그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것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왜? 옆집 아줌마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이버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킨 비즈니스 지금 16년 했는데 네이버에서 댓글 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네이버에서 뉴스킨을 찾아본 적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왜? 나한테 정말 중요하다면 중요한 결론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접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먼저 가는 사람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깨닫게 된 거죠.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어떤 내용보다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직접 만나서 물어볼 수 없지만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카운셀링을 요청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한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그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한 약 3달인가요? 6달인가 정도 정확히 책에 나와 있을 건데 쭉 많은 기간 동안을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대요. 질문하고 물어보고 답변을 얻고 또 결론을 내렸죠. 책까지 쓸 정도까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부자과 민수키를 보면 숨겨진 8가지 가치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고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해요. 16년 비즈니스 했잖아요. 경험한 사람으로서 물론 어떻게 뭐 사업을 하지도 않고 학자 입장에서 그걸 분석하는 거지만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들이 상당수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찌보면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의 어떤 유통의 과정은 어떤 건지, 뭐가 핵심인지. 스티븐 커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죠? 대통령 자문위원이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죠. 여기서 이렇게 논외적인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1번 습관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내 삶의 주도적이 되어요. 성공한 사람은요 본인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선택도 내 책임이고, 그죠? 선택하지 않는 것도 내 책임이고, 알아보는 것도 내 책임이고, 알아보지 않는 것도 내 책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요 책임을 전가하죠. 쟤 때문이야, 얘 때문에, 부모님 때문이야. 심지어 내가 가난한 이유는 대통령 때문이야, 경제부 장관 때문이야. 물론 이유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의 삶의 책임은요 나한테 있다. 나한테. 좀 샜는데 다시 돌아오면 뭐라고 얘기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인 주류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시도 뉴스킨 행사에 와서 자 보세요. 이 공인이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런 불법적인 회사나 안 좋은 회사에 같이 연설을 할까요?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킨 제품 중에 인해서 되게 좋아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네, 영어로 돼 있다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다. 스크린 내용이 들어있어요. 엘빈 토플러는 예측을 했죠.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예전의 모든 개념은 생산자 따로, 소비자 따로, 유통하는 사람 따로 이게 간소화될 것이고 합쳐질 것이고 돈을 벌면서 쓰면서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면서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미리 예측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하는 거 1인 기업. 입소문을 통해서 뭔가 광고하지 않고 광고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본질과 전혀 상관없게 유통이 지금까지 흘러갔던 거죠. 이거 바로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회 교과서에도 나와요. 유통의 변화. 흐름. 내가 아무리 맞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흐름은 거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방향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립도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뉴스킨 회원가입 하시면 수첩 하나 날라오죠. 뭐라고 써 있어요? 다단계법, 그죠? 다단계 판매, 원에 관련된 어떤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잘하고 놀란 가슴, 뜰봉 보고 놀라는 거죠. 그렇죠? 다단계가 안 좋은 건데 요즘도 그 얘기 아무데나 갖다 쓰죠. 고물선 투자하는 게 방식이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방식이다. 이것도 조금 이해해 보실 만한 게 뭐냐면 방송은요 스킨이나 이런 광고하지 않는 회사를 옹호해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광고 안 하잖아요. 광고 안 하는데 거기에 회사가 뭐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 구별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 업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광고가 줄죠. 수입이 주는 거예요. 기존의 유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원리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건설 회사가 문제를 일으켰고 사기를 쳤다? 그럼 그 건설 회사 이름을 정확히 거론해서 방송에 내보내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독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회사가 명백하게 그 회사가 편법으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짜잡아서 비난하는 거죠. 또 다단계 회사. 그러니까 다단계라는 용어는 나쁜 용어가 아니에요. 직접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단계가 뭔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판매원 지화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것. 다단계 판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구별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도 법전에 다르게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사업의 기회를 알려주는 거고 그 사업의 기회를 통해서 어떤 유통망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빠르게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하시려면 유통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존의 유통. 다 아실 거예요.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어요. 초판, 도매, 소매를 거치면서 소비자, 엔드 유저에게까지 오는 이 전 과정이 유통 과정이에요. 이 유통 과정에서 누군가는 돈을 쓰죠.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그렇죠? 경제 활동, 경제 행위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유통은 뭐예요? 생산자가 200원의 제품 만들어요. 그럼 초판, 도매, 소매를 거치면서 800원이란 돈이 플러스가 되죠. 소비자가 1,000원 주고 제품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 유통 구조를 보시면 조금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왜? 이 중간의 유통업자들은요, 기득권층이에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 내가 일부러 내려가서 거기서 무슨 제주도산 주스를 한 잔 마시고 서울에 오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되게 불리한 거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자들이 필요했어요, 반드시. 그죠? 근데 세상이 변하더라는 거죠.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물류시, 아까 택배도 얘기했는데, 택배 시스템이 잘 발달이 되고, 내가 어디에 있든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그죠?
그러니까 점점 이 중간의 유통에 대한 생각, 패러다임이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의 원가는 200원인데 800원이란 돈이 내 왜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냐는 거죠. 좀 더 가성비 뭐 이런 거 따지죠. 질은 좋으면서 좀 저렴한 제품 이런 거 소비자 인식이 변하는 거죠. 바뀌기 시작하고 생산자 입장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더 이상 생산 원가를 낮춰서 더 이상 낮춰서 땅 파서 뭔가 물건을 만들 수 없다. 한계에 부딪히니까 똑같이 생산자든 소비자든 중간 어떤 유통에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 때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중간의 유통 비율 절반 혹은 절반 이하로 줄여보자는 거죠. 그 남은 금액의 절반을 생산 원가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절반을 소비자 이익 혹은 소비자가 싸게 좋은 제품을 살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의 다예요. 어떠세요? 이론은 좋아요. 느낌이 안 좋아서 그렇지. 설마 그럴까? 진짜 그런 회사가 있을까? 1930년도에 하버드의 경제학 석사 논문으로 발표됐던 내용이에요. 이론에 문제가 없어요. 좋은 이론이에요. 중요한 건 실제로 그것을 해내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망했어. 나는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제품이 좋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 커미션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배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주지 않아. 문제가 다 거기 있으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정말 중요한 성공의 4요소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회사예요. 회사. 두 번째가 보상. 세 번째가 그룹이에요. 그룹. 네 번째가 나. 근데 보세요. 회사가 어떤 회사이냐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냐가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제품의 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후예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를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보상 뭐 이렇게 너 명의만 빌려주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 오기만 하면 그냥 너 자리만 지키면 내가 사줄게. 그리고 돈 벌 수 있어. 이런 얘기로 현혹해서 처음에는 돈 투자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니 결국에 네가 이 커미션을 받으려면 돈을 얼마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가입비가 있고 아니면 제품이 탁월하지 않으니까 팔려나가지 않으니까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구재. 한 번만 사면 되는 거. 뭐 자석류 같은 거, 정수기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차별성도 있어요. 굉장히 이런 차별성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안 그런 척 하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안 예전에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저만큼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말 손에 꼽아요. 정말 부정이 심한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유도 있었어요. 대학 때 소개팅한 여자가 그 다음날 피라미드 회사를 데리고 간 거죠. 어떻게 데리고 왔냐? 그 어떻게보다 중요한 거 왜거든요. 왜 갔냐? 저 왜 갔을까요? 예뻤어요. 예뻤어요. 긴 생머리, 청순한 이미지, 절대 거짓말할 것 같지 않아요. 아빠 소개시켜 준다고. 어머니 병원에 계신데 오빠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병원 건물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혹시 우리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해가지고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좋으면 왜 숨기냐는 거예요. 숨기냐는 거예요. 저는 스킨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거. 정직하게. 제가 소프트웨어 회사에 처음에 했을 때 다 좋아, 괜찮아. 뭐 소프트웨어의 컨셉도 좋고, 뭐 의도도 좋고, 개발하는 그 과정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는데 이 컴퓨터를 고치려고 만든 소프트웨어거든요. 시스템 복구 소프트웨어. 근데 문제가 이 소프트웨어 깔면 컴퓨터가 고장나는 거예요. 10대 중에 3대가 고장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의도는 좋을 수 있어요. 의도가 좋다고 결과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피부가 좋아지느냐, 이 아이템이. 실제로 먹은 건강이 지냐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러니까 다 제품과는 이게 그러니까 뉴스캠 단점일 수도 있어 사실은. 제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기회를 얘기하기보다는 제품을 많이 얘기해요. 다른 회사들은 제품이 별로 제 역할을 못하니까 보상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본질로 접근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누스킨의 벨로시티 보상이 바뀌고요. 이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보상을 줬는데요. 어마어마한 공격적인 보상을 주고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커미션을 줘요.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보상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제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럼 네트워크가 허구예요. 허구. 그러니까 자꾸 엇비슷하게 짝퉁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누스캠 뭐 이렇게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파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왜 제재 안 합니까? 그리고 회사 나라에서는 왜 그런 불법 다단계나 불법 피라미드에 제재를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누스킨 같은 회사들은 계속 지원을 해가면서 그 불법적인 회사들은 계속 이렇게 제재를 하고 영업을 못하게 문을 닫고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누스킨에서도 어떤 그런 팀원이나 뭐 이런 소셜 통해서 파는 거 이건 다 불법이에요. 어떤 제품인지도 몰라요. 몇 달 됐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이런 불법들을 왜 본사는 제재를 안 하냐 하고 있어요. 근데 장단건데 파문이 있는데 우리 죽을 때까지 이런 불법적인 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짝퉁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품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짝퉁이 왜 있는 거예요?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무늬만 비슷하게 따라하는 게 짝퉁이죠. 시장 물건에는 짝퉁이 없을 수 있어요. 저 예를 들면 몸빼 바지. 몸빼 바지의 짝퉁 뭐예요? 그냥 몸빼 바지예요. 몸빼 바지. 시장에서 3,000원에 파는 몸빼 바지. 짝퉁이 없어요. 여기 잘 이해하시면 핵심에 더 접근하실 수 있는데 이 비즈니스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비슷하게 따라해서 불법을 자행하거나 짝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그 위조 지폐 전문가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인터뷰를 쭉 하는데 당신은 그런 칭호를 받지 않느냐 위조 지폐 전문가라고 어떻게 그렇게 전문가가 되었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위조 지폐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막 잘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진폐 전문가래요. 위조 지폐, 이 세상에 위조 지폐 얼마나 많아요.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알지도 않고 중요한 건 진폐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 외에 모든 것은 위조 지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화장품 다 아실 필요도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다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게 경쟁력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핵심이 뭐냐? 저는 거기서 핵심을 뽑아내는 게 뭐냐면 그 네 가지 회사구나 회사와 제품. 결국 제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네트워크 다 헛된 거예요. 리얼 소비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다단계 회사들의 100% 그러니까 제품을 쓰는 사람들의 100%가요 사업자예요. 근데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약 8-90%가 사업이랑 전혀 상관없이 제품이 좋아서 쓰는 소비자예요.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은 한 10% 정도, 20% 정도 이런 핵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품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얼 소비자가 만들어진다. 쓰고 떨어지면 또 사쓰고 쓰고 떨어지면서 또 사쓰고 쓰고 떨어지면 또 사쓰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요
시간 관계상 뭐 회사가 이렇고요, 제품이 이렇고 다 아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다른 강의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들어보시면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품이 팔려 나가지 않으면 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시스템이 없다면 자산이 없는 거예요. 자산이 없다면 난 성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계속 팔러 다녀야 돼요. 제품 팔고 팔고. 그래서 영업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일의 본질을 이해하면 영업이 아니구나. 영업은 뭐예요? 제품 계속 파는 거죠. 판 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 비즈니스는 팔려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소유하는 일이에요. 팔려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결국은 권리주의예요. 짝퉁이 있다는 건 명품이 있다는 거죠. 명품이 뭐냐? 제가 이 비즈니스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매력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하느냐? 권리주의 때문이에요. 지속 반복적인 소득. 매월 이 회사는 매월 지금 이제 벨로시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날짜가 변경이 돼서 15일로 커미션이 들어오는데 예전에는요 25일이거든요. 예전에 25일 날 커미션이 들어오면 그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달에 그 날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쓰기도 전에 또 25일이면 들어오고 매달 25일. 어떤 때는 25일이 휴일이다, 24일 날 들어와요. 24일도 휴일이다, 23일 날 들어와요. 회사가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권리주의. 정해진 날짜에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저희 형은 아까 말씀드린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한 지 지금 약 한 만으로 3년 정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물론 이렇게 커미션을 본 적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더 커미션이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구조를 보면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네트워크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권리주의 때문이에요. 권리주의, 지속 반복적인 소득. 게다가 그 소득에 한계가 없어. 한계가 없어. 끊임없이 반복되는 소득인데 한계가 없어. 그리고 내 노동과도 상관이 없어. 물론 이 시스템을 만드는 동안 열심히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전 이 시스템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거든요. 시스템을 구축해 놨더니 어떻게 돼요? 매월 15일날 커미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상속이 돼요. 그렇죠? 이유가 그 원리가 뭐냐는 거죠. 팔려 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팔려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제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이건 허구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업성을 처음 들으시는 분 중에 제품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이해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제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16년 전에 처음 제품 썼는데 지금 뭐 이민 갔어 독일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내가 돈을 번다는 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키는 그 누구의 주머니로부터 돈이 나오느냐예요. 다단계는요. 사업자의 주머니로부터 돈이 나와요.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거죠. 순수하게 제품 때문에 제품이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업의 핵심 키예요. 근데 그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만들면 영업이죠.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스템화 시켜내면 그걸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장사 저희 딸이 혼자 만들어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판다. 이 장사. 근데 지금 2명을 모집했어요. 그 친구 2명을 모집해서 동업하자고. 걔네들도 이제 만들기로 했거든요. 얘가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노하우를 전수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받는다. 이건 사업.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스킬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 매력이. 전 이 매력 때문에 비슷한 거. 이게 되어지면 뭐가 따라와요? 시간의 자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따라옵니다. 시간의 자유. 전 이걸 원했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돈 번을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이 행동을 좀 끝내고 싶다. 이게 저의 스킨 시작할 때 목적이에요. 반드시 자산과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걸릴 수 있는 게 없죠. 이따가 한 끝나기 한 5분 전쯤에 자산, 시스템의 문제, 보상을 풀어드리면서 공부를 해드릴게요. 어디서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오른쪽 사분면. 어떻게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왼쪽 사분면에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왼쪽 사분면 노동수입 사분면. 시간과 돈이 맞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를 벌든 상관이 없이 내 노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입은 끊기는 거죠. 자영업과 공급자가 제 사분면. 오른쪽 사분면은 시스템 사분면이에요. B사분면, I사분면, 인베스터, 투자가 자본이 자본을 벌고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 그죠? B사분면도 사업체, 기업,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 이 건물도 시스템이에요. 건물주에게. 그죠? 그래서 이 건물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형태. 자기는 모를 수 있어. 권리수익 버는지. 그냥 저 임대료 받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산을 통해서 권리수익을 버는 거예요. 작가도 마찬가지죠. 뭐 해리포터의 저자가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뭐 때문에 돈을 벌어요? 그 책이란 자산을 통해서 그 자산이 판매가 되거나 팔려나가거나 읽히거나 사용되거나 판권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 7년 전인가요? 기사에 나훈아 씨의 내용이 나왔어요. 나훈아 씨가 이혼하려고 소송이 있는데 재산을 분할하는데 딴 건 다 처분이 가능하고 퍼센테이지 분할이 되는데 한 가지 수입만 이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가 좀 나왔는데 그 수입이 뭐냐? 매달 나훈아 씨 통장에 한 4천만 원, 3,800 얼마가 들어가요. 매달. 이거 어떻게 나누느냐? 이 수입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입이냐? 그 기사 내용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훈아 씨가 지금까지 노래를 한 1,000곡 정도를 불렀대요. 1,000곡. 그 중에 한 800곡이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작사, 작곡에 관여했던 곡. 그 중에 한 300곡 정도가 히트곡이라는 거예요. 그 3천 몇백만 원은 그 300곡의 히트곡 때문에 나온 거다. 그 내용이 그 밑에 나옵니다. 그 기사만 다 보셔도 오늘 사업자를 안 들으셨대요. 권리수익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려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 3천 몇백만 원의 권리수익을 벌려면 300곡을 지금부터 히트시키시면 돼요. 그럼 맨 처음에 뭐 해야 되나요? 학원 등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콩나물 그리기 시작하고 시창 청음을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작곡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그죠? 시인분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300곡을 히트하면 3,800만 원의 권리수익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 하는 이유는요. 블루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합니다. 300곡을 작곡하는 것보다 12명에게 이 사업 기회를 제대로 인식시키고 그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도와줘서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면 권리수익 들어오겠다. 본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스템 만들거나 사거나 만드는 거 300곡 만들거나 아니면 이 건물을 사거나 엘비스 플레스의 손녀가 어마어마한 권리수익을 벌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할아버지가 부른 히트시킨 그 노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꿈꾸잖아요. 결혼을 건물주랑 결혼하거나 부모님을 잘 만나고 좀 둘 다 아니었기든 백마탄 왕자가 될 수 없잖죠. 백마탄 공주를 만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결하지? 제가 백마탄 왕자가 되거나 공주를 만나거나 그래서 저한테는 도구였어요. 성공할 수 있는 도구. 자, 뉴스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어요. 신용평가는 5A1이라는 등급을 받고 있어요. DNB라는 회사로부터
D&B는 무디스의 모 기업이에요. 무디스는 전 세계 국가의 시험들 평가하는 회사죠.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으로부터 무디스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확장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 기업 출신의 미국 전직 대통령이 4분이나 계세요. 이 기업에서 뭔가를 평가할 때 대충 평가하지 않아요. 상장된 기업을 평가를 하는데요.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신용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중에 5A원은요, 신용 등급, 이 회사가 매길 수 있는 등급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야. 최상위 등급. 이 위의 등급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등급을 받는 기업이 아시아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아시아에 되게 크고 좋은 기업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등급을 못 받는다니까. 이 등급을 받으면 향후 30년 이내에 망할 확률 0.5%. 삼성도 앞으로 10년 뒤에 뭐 먹고 살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시험 등급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믿을 만한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등급이 쭉 5A, 5A, 4A, 3A, 뭐 A, B, C 쭉 단계가 나와요. 60개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60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질문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그 질문 중에 그 60개 평가 기준 중에는요, 기업 오너의 그 기업의 오너의 도덕성도 평가 기준이에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D&B 한국지사가. 거기 가시면 한 4, 50만 원 정도 주시면 기업의 신용평가서를 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런 걸 시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해도 되나. 그럼 특히나 하시기 전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표정이 왜 그러세요? 4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 아껴드리려고 제 신용평가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본이고. 여기 나와서 NUS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여기 랭킹, D&B 랭킹 나오죠. 5A와 A4지 한 질만큼 줘요. 한 질. 유일한 단점, 다 영어로 돼 있다는 거. 두 가지 다 10만 원 내야 된다는 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NYSE.com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주식에 들어가시면 NUS라는 이름으로 주식 증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도 이 안에서. 자, 뉴욕 증시는요, 글로벌 스탠다드 증시예요. 뉴욕발 뭔가 경제 위기다. 뉴욕 증시가 흔들리면요,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상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매출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도 아무나 뉴욕 증시 상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아무나 상장을 안 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이라고 하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있는데 상장이 안 된 기업도 되게 많아요.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를 나가고 누가 돈을 벌고.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제가 제일 좋아했던 시작은요, 올 업로고 나눠보고 좋은 것만씩 먹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공산품, 자 보세요. 요즘에 뭐 공산품 뭐가 들어왔다 난리잖아요. 이게 30몇 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태평양 산에 그 직원들 교육시키는 자료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 망한다 그랬어요. 솔직히 다 망한다. 아니 올 오브 더 문, 난 오브 더 배드로 만들려면 화장품 원가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좋은 성분만 가지고 진짜 효과 있는 성분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자, 일반 화장품에 양을 채우는 용도로 쓰는 게 미네랄 오일, 석유 기름 뭐 있을까요? 엄청나게 싸요. 그냥 싸기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보습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강제 보습. 피부에 랩 씌워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점점 건조해지고 지금 당장은 촉촉한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더 안 좋아지죠.
근데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유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광고비, 샘플비 그거 한번 안 해보겠다는 거. 진짜 성공만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다 망할 거라고 얘기하죠. 타 회사들은 누스킨이 이 같은 대자본을 제작해서 절대 당할 수 없다. 망한다. 오래 못 간다. 그 이유는 생산 비용이 막대해져서 시장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근데 뭐예요, 누스킨은? 진실로 좋은 제품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추진했고 드디어는 성공을 거뒀다. MD라는 잡지예요. 예전에 오래된 잡지인데 2001년도 자료인데 2세대 180도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10월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사장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10월에 기회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10월에 두 가지 기회가 있어요. 180도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돼서 올류 180도가 나오고요. 거진 몇 년 만이죠? 거의 10년 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 벨로시티라는 보상이 공식 런칭되고 적용되는 시점이 10월이에요. 벨로시티 보상은요, 똑같이 실시했는데 예전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한 4-5배 정도의 커미션을 제공해 주는 게 벨로시티 보상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예를 들면 제가 백만장자가 되는데 10년이 걸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2년 만에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회가 아니에요. 이 2001년도 이 180도 초창기 제품이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거 광고 아닙니다. 기사 내용이야. 기자의 눈을 가지고 생명공학의 개가 피부 노화를 잡아주는 180도 화장품. 의사들이 개발한 피부에서 나이를 지우는 생명공학 화장품. 거의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이 드디어 나오죠. 물로가 졸업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피부의학과 공동으로 개발된 180도 시스템을 25세부터 65세 11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얻어냈다. 거의 100%의 참가자들이 피부 외관상 개선 경험에서 그것도 7일 이전에 포함한다. 20년 전 얘기예요.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 아이템 때문에요 매출을 극복했어요. 이 아이템이 없었으면 남자 혼자 인맥도 없는데 어떻게 소비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데는 뭐예요? 저랑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에 젊은 남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180도가 올류 180도가 10월달에 나오면 매출에 대한 거는 대부분 해결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3세대예요. 3세대. 이제 근데 180도 아무리 좋긴 해도 증상에 관련된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에게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이게 기회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것보다 훨씬 더 인식이 높고 제품의 수준이 높은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스킨에. 이건 증상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증상은 뭐예요? 모공이 180도는 모공이 넓으면 줄여져요. 바로 그냥 몇 번 바르면 모공을 줄여요. 주름을 펴줘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느낌적인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생각이 여기에만 딱 머무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발전하다 보니까 원인이 뭘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스킨에서. 왜 주름이 생길까? 왜 모공이 넓어질까? 원인이 뭘까? 왜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해결해버리면 그 증상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회사도 있어요. 항노화 전문 기업이죠. 노화에 관련된 연구를 30년 이상 한 회사고요. 여기에 이분 맨 왼쪽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미국 국립노화암센터 소장이었어요. 책임자.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자기 회사 못하잖아요. 미국은 할 수 있거든요. 국립노화암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이면서도 본인 회사, 노화에 관련된 연구하는 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라이프젠이고 우리나라의 생로운 병사의 비밀 이런 거 방송할 때마다 등장하는 회사. 이 기업을 인수해버린 거예요. 비전이 가깝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 때문에 그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거죠. 쌍둥이인데 유전자가 똑같으면 피부도 톤도 똑같고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유전자는 똑같은데 발현되는 게 다르다는 걸 찾아낸 거고, 이 발현을 정상화시키거나 환원시키거나 원래 상태로 돌리거나 그런 성분이나 어떤 물질들을 개발만 한다면 노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찾아낸 게 에이질라 테크놀로지예요.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가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좀 이렇게 더디게 만들고, 젊음에 관련된 유전자가 막 활동하게끔 만들면 이 4번이 일치하죠. 젊음에 대한 유전자 발현을. 시간 관계상 이거는 따로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에이질락에 대한 강의만 들어보시면 92%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비즈니스는 시장성이에요. 시장성.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시장이 없으면 수요가 공급이잖아요. 저희 딸한테 그 얘기해요. 네가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이걸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팔릴 거라고. 그래서 너가 예쁜 거 만들지 말라고. 너가 예쁜 거. 사람들이 예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그게 이제 시장이겠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2,500억 달러,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가전제품 1,500억 달러 하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도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재밌는 건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는 3,300억이에요. 시장. 이 안티에이징 시장에서 독점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기회가 아닙니까? 자, 시간이 됐어요. 3분만 더 해도 돼요? 네. 5분만 더 해도 돼요? 보상, 왜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시면 그래서 어떻게 팔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제품을 어떻게 팔아? 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겠냐? 차트 안 보고 맥도날드 떠올리시면 돼요. 뭐 요즘에 뭐 이렇게 햄버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냥 맥도날드는 햄버거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시스템 만드는 회사예요. 전 세계 5만여 개의 어떤 지점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햄버거가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건 아닌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알려준 거예요. 그 전 세계의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로부터 5%의 로열티를 갖는 게 본사가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차이는 있죠. 점포에 있느냐 없느냐, 유점포냐 무점포냐. 그리고 아이템의 매출의 어떤 기준이 일반 맥도날드 대리점하고도 다르고 퍼센테이지도 약간 틀리고 이런 거 있지만 구조는 비슷해요. 구조. 내가 한 2,000달러 정도, 2,000달러는 하나로 한 260만 원 정도. 소비자 명수로 따지면 10명에서 15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 쓰고 떨어지고 또 사쓰고, 쓰고 떨어지고 또 사쓰고. 마니아 소비자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회사는 나에게 당신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무점포 프랜차이즈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소비자가 일으킨 전체 매출에 대해서 커미션을 지급해줘요. 이 금액의 경우에 따라서 2배, 3배까지 올라가는 게 10월이라. 그러니까 예전에 똑같이 매출에 약 100만 원 버시던 분이 200만 원도 벌 수 있고 300만 원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 틀을 짠 게 멜로시티 공장이에요. 무조건 다 그렇게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과 뭐 어떤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내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마니아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대리점이라면 나와 똑같이 이 대리점, 이 누스킨 아이템과 시스템을 배워서 프랜차이징 할 수 있는 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대리점이 되는 순간 본사가 되는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어요? 소비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버나요? 아니면 그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제일 많이 버나요? 본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버나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본사의 행동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회사는 제품 끝내주는 제품을 만들고 보상을 주고, 그러니까 회사와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동업관계예요. 우리 사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회사는
그럼 비즈니스가 일반 비즈니스는 통으로 가잖아요.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시장도 개척해야 되고 그죠? 다른 나라에 오픈도 해야 되고 그런 일반 비즈니스에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 자본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요 회사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린 뭐 하는 거냐? 마케팅 하는 거예요. 마케팅. 당시에 소유권을 한번 만들어 봐요. 소비자 한 명을 만들고 대리점 한 명을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리점 12개 정도의 대리점을 만들면 예전 기준으로 블루다이몬드였어요.